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로마 테라피 전문 강사 황선모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초이동 문화센터 아로마 테라피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심혈관 계통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정맥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종아리 부근에 힘줄이 막 튀어나오고 그런 거죠. 허벅지 쪽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로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가면 그 수술을 하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술을 해서 그 힘줄을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 붙이는데 치료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술할 때도 좀 힘이 들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완치가 되면은 우리가 수술을 해도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본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혈관 계통에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심장이 안 좋다거나 신장이 안 좋다거나 또 혈관 속에 혈류가 이렇게 제대로 잘 흐르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또 혈관이 딱딱해져서 그렇게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심장이나 신장 이런 쪽에 이제 기능을 이제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혈관이 부드럽게 이렇게 좀 혈관이 딱딱해진 것을 유연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로마 테라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레몬그래스라는 에센셜 오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인대를 그러니까 좀 피부 조직을 탄력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레몬그라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사이프레스라는 오일이 있습니다. 그 사이프레스라는 오일은 순환계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프레스와 레몬그라스 이 두 가지를 함께 그 부위에 발라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진흙에 있는 거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머리들이 이제 튀어나왔다가 이제 진흙 속으로 다시 들어가듯이 우리 피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혈관 힘줄들이 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곤 해요. 그것을 이제 한 4시간 간격으로 다시 이렇게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튀어나왔던 그 혈관이 유연해지면서 다시 순환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치유가 다 됐다고 판단하냐면 본인도 모르게 바르는 것을 잊어버려요. 왜냐? 어느 정도 바를 필요가 없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나은 겁니다. 그때는 이제 들어갔던 이 힘줄이 들어갔던 것이 더 이상 이렇게 돌출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는요, 높은 혈당 수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대사증후군, 대사질환을 말하는 거죠. 혈당이 이제 높으면 이제 소변이 잦아지고 갈증과 이제 배고픔이 이제 심해지죠. 근데 이 당뇨는 치료가 되지 않으면 다른 합병을 이제 유발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뇨병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그리고 이제 만성 심부전, 그다음에 이제 궤양, 당뇨 망막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심하면 이제 다리나 발 이런 쪽이 이제 고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이제 단순한 병이 아닌데요. 이게 왜서 이렇게 이런 병들이 생길까요? 가장 많은 그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과도한 식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환자분들이 이제 당뇨에 많이 노출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관 속에 인슐린들이 많이 이제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뇨를 치료하는 것은 사실은 식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부터 출발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뇨를 이제 정상이 생기면 원인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증상을 이렇게 경감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아로마 테라피적 방법으로 접근한 방법은요. 우선 이제 종아리에다가 순환을 돕기 위해서 사이프레스, 그리고 발란스, 그리고 아로마터치라는 에센셜 오일을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종아리에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아리는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그만큼 중요한 혈이 있는 자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 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당뇨가 좀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순환이 잘 됨으로 해서 경감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는 근본 원인 치료를 위해서는요, 저희들이 이제 심장도 심장이지만 간 쪽과 그 다음에 위장 이런 쪽을 함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젠도크린으로 이제 간을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제스트젠 이런 것으로 위장도 관리를 함께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풍이 있는데요. 통풍은 요산이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산을 배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발 쪽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주니퍼 베리를 저희들이 이럴 때는 한 방울씩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요산 배출을 이제 시키는 거죠. 레몬도 좋습니다. 그리고 레몬 에센셜 오일을 통풍이 있는 곳에 발라주는 거죠.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준다면 빨리 우리가 통증에서 벗어나고 요산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부 계통의 아로마 테라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진이 있는데요. 습진에는 특히 이제 주부 습진들이 많죠. 그럴 때는 멜라루카, 티트리라는 오일이 있습니다. 멜라루카나 티트리가 같은 말이죠. 멜라루카는 학명이고요. 티트리는 통용어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를 끓여서 마셨다는 호주의 원주민들을 보고 영국의 함장이신 분이 이렇게 차나무 이렇게 이제 정했다고 해서 티트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통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티트리 오일을 발라주면 염증, 습진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함께 티트리 오일을 이제 복용을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앓는 사람이 있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도 많이 있죠.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사실은 면역이 많이 떨어지죠. 물론 어리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피부가 너무 건강하지가 않는 거죠. 특히 변절기, 환절기 이런 때는 더 심합니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면 또 이제 가려움증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이들에게 이제 라벤더와 멜라루카를 함께 이제 희석을 시켜가지고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또는 스킨이나 로션 이런 것과 이제 함께 섞어서 이렇게 연하게 발라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에게 로만 캐모마일이라는 오일하고 그 다음에 미르, 그 다음에 아보비테 이런 오일들을 그리고 코코넛과 이제 섞어서 약 1% 미만으로 희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아토피의 피부에 바르는 그런 것을 로론병으로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다들 그렇게 이렇게 주니까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토피를 이제 개선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제가 선물했던 것들을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마스크 트러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브랜딩 했던 그 로론병에 만드는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브랜딩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마스크 트러블을 해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또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써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입 주변에 그런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죠, 피부에. 그럴 때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모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또 원형 탈모, 이런 것도 여성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이제 걱정거리가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로즈마리, 제라늄, 라벤더, 사이프레스, 시나몬, 주니퍼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취침 전 사용 시 한 방울씩 물에 섞어 머리에 골고루 문지른다. 그 다음에 2주일 동안 머리에 문지르고 나서 뜨거운 타월로 이렇게 덮어서 몇 분 동안 기다린다. 그 다음에 또 얼음 주머니로 머리에 대고 몇 분 동안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오일 한 방울과 물을 조금 섞어서 머리 전체를 문지른다. 그리고 또 2주 후부터는 코코넛 2스푼에 오일 한 방울을 브랜딩해서 전체를 마사지한다. 인내를 가지고 4개월 동안 시행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이제 에센셜 오일들이 많이 이렇게 좋은 오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오일을 아로마 테라피를 하더라도 쉽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모 환경에는 이렇게 하죠. 시더우드라는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탈모라는 것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에도 기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발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죠. 신장이 안 좋았을 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시더우드를 이제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더우드를 머리에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도 발라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랑일랑 오일을 이렇게 같이 발라줍니다. 이 세 가지 오일을 발라주는데 각각의 활용도가 다릅니다. 시더우드는 머리가 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랑일랑이라는 에센셜 오일은 머리가 빠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로즈마리 오일은 머리가 나더라도 좀 많이 나게, 풍성하게 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오일을 함께 브랜딩해서 코코넛 오일하고 섞어서 머리에 우리가 발라주는 거죠. 주무시기 전에 발라도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집에 계실 때 발라도 되고, 수시로 이렇게 머리를 바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남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주에 이제 군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분이 예전에 무주 군수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대머리였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사실 머리가 난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시드우드 에센셜 오일을 바르면 확률적으로 48%가 발모가 됩니다. 이것은 통계인데요.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공부를 하면 이렇게 48%가 발모가 된다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신뢰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좀하면 좀 지긋지긋하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은 증상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군대 생활이 18개월이 아니었고요. 34개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병령이 깨끗하냐? 그렇지가 않죠. 위생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반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워카, 그러니까 이제 군화라 그러죠. 군화를 신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군화 속에 이렇게 이제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심고 있다 보면 거기에 곰팡이가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무좀균이 이렇게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이제 무좀이 오랫동안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무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발톱 무좀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곰팡이성 무좀, 그리고 가려움증을 동반한 무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선 무좀을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로 이제 치유를 해주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요.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은 히포크라테스 의사의 아버지이신 분이 가장 사랑했던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 오레가노 오일을 원액 그대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왜? 발톱 무좀은 특히 또 발 쪽은 피부 두께가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원액으로 바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곰팡이성 무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멜라루카 티트리 에센셜 오일, 우리가 이제 염증, 그 다음에 종기 이런 데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멜라루카 오일을 가지고 습진이라든지 종기, 무좀 이런 데 다 발라주는 거죠. 곰팡이성 무좀에 멜라루카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도 가려움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동반한 에센셜 오일은 어떤 것이 좋으냐? 레몬 에센셜 오일과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계속 발라주는 거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발라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려움증에 페퍼민트가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라벤더도 좋지만 이런 경우는 레몬과
페퍼민트를 이제 발라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려움증, 무좀을 해소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에는 유튜브를 촬영해서 밴드에 올려서 온라인 강의를 해왔습니다만 2021년부터는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강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